네, 안녕하세요. 초기 창업 패키지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발표하게 된 문헌규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 방역법을 준수하며 진행하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만 3년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억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실행착오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멘토링, 그리고 전문 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결하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많은 초기 창업 기업가들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본 첫 번째 강의에서는 초기 창업 패키지란 어떤 지원 사업이고 큰 그림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를 첫 번째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멘토링과 다양한 사례를 영상 콘텐츠와 방송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 창업 패키지는 과거와 달리 단순하게 벤처기업이나 기술 창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는 아티스트,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까지 포괄적으로 다양한 기업가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보다 소상공인들에게 맞는 지역사회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맞춤형 로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문제란 시민이 사회주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재생마을이나 지역공동체 혹은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은 가게,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단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서비스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력 단절의 여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서비스를 할 건지에 대한 단계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내가 서울에 살든 아니면 로컬에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 제시를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나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 상인이나 혹은 로컬 마켓,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목 상권까지 연결되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컨텐츠와 채널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지역 사회 경제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사회 문제를 풀어가며 이것들을 비즈니스로 연결하기 위한 창직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국제사회는 이런 대한민국의 우수한 창업 정책들을 높게 평가하고 또 이와 같은 사례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연속 OECD 3년 연속 1위를 할 정도로 이런 창업 생태계와 그리고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미래 4차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특정 지역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전 국토가 모두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에 관련된 균형 펀드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국가가 골고루 이 정책이 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정책들이 보다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이 모든 우리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생태계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이 되고 이거를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인체 혹은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벤처 기업,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문화예술단체, 벤처 기업,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단계적인 지원 사업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사업체가 보여지지 않는 컨텐츠나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스페이스,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 같은 구조적인 사업으로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생 협력과 협치를 통해서 공동체 디자인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다른 사업자와 달리 소상공인들은 지역 기반과 또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민자치라든가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이들과 함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공동체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여러분들의 디지털 사업에 대해서 교육과 전문 멘토링 그리고 서비스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사이클을 각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월에서 5월쯤 공고가 나오고 6월에 선정이 돼서 7월쯤 최종 협약을 맺고 단계적인 사업을 통해서 최종 12월까지 모든 서비스가 완료가 됩니다. 물론 사업 종료와 최종 결과 보고서는 그 다음에 2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는 단순하게 기술 기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로컬 크리에이터, 메이커스페이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등과 함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기 창업 패키지는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여 개성 있게 문화예술, 그 다음에 복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생태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재생에 대한 지방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첫 번째는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창직 생태계, 기존에 없었지만 혹은 기존에 있었다면 더 그거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디자인 티킹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체험과 미덕을 통해서 콜라보레이션까지 확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로컬 임팩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사회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거나 혹은 혁신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임팩트라는 그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초기 창업 패키지가 지역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부처에서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직접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 사업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마을 공동체나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랑 연결할 수 있는 바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 기업 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했을 때 보다 4차 산업과 코로나19를 비대면 혁신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도 콜라보하여 보다 여러분들이 성장 가능성 있는 가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다양한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메이커스페이스, 로컬 크리에이터 이 모든 사업과도 콜라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들이 조직력과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해외 진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느 단계일까요? 제가 한번 6단계로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 중에 크게 3차년도 6단계로 구조화해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었던 건데요. 첫 번째는 내 사업에 대한 1차적인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누구나 4대 보험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창업을 프로토타입과 기본적인 그 특허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매출을 달성한 사람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로 넘어갑니다. 즉 여기서 초기 창업 패키지의 지원 시 크게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토타입이 있어야 됩니다. 완성도가 높진 않더라도 내가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작은 반응형 앱이라든가 혹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손으로 잡힐 수 있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들이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즉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실제 작은 매출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특허 출원입니다. 특허 등록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출원만 가지고도 기술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진입하는 데는 원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비에 맞는 저희가 과제 계획서에 고려해서 제품 개발 및 다양한 채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특허까지 연결하여 보다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덧불어서 K-스타터 리그라든가 공공데이터 창업 리그 같은 이런 글로벌 창업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다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이후에 3차년도에는 성장형 패키지와 팁스타워, 그리고 뭐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 기보 캠프라든가 네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보다 포괄적인 투자 생태계로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에서 저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의지를 정부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초기 창업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들이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국제기구, 그리고 임팩트 펀드를 통해서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진출까지 연결되도록 지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역사회 메이커 사회혁신팀으로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디자인 띵킹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 그리고 전문 강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캔버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캔버스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단계적으로 구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혼자 어렵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캔버스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요즘은 비대면 서비스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즈니스 캔버스는 크게 이와 같은 레이아웃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파트너십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원은 어떤 게 있는지, 고객이 느끼는 가치, 그리고 고객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리고 출시했을 때 한 달 내로 반응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핵심 자원을 확보했는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 그리고 고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가면서 내 서비스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방향성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비즈니스 캔버스를 만들어 간대요. 처음부터 문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 섹션별로 궁금한 점에 대한 키워드를 만들어 가고 그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1년 혹은 2년 동안 이 비즈니스 캔버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비즈니스 캔버스는 더 나아가서 사업 계획서로 연결되고 그거는 두 번째 시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으로서 소상공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보는 사이트가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게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이나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지 모니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앱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푸싱 앱으로 뜨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전에 전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다양한 공지사항을 통해서 내가 그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사업들이 나에게 적합한지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창업 전문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업이 나한테 적합한지 혹은 이 사업에 내가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문의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라이브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2부 시간에 보다 구체적인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기 설정 서비스에서 보다 개선점 요구된다면 어떤 게 수정 보완이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작은 프로토타입의 서비스가 보다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질문은 심사위원이 하였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가장 키워드는 초기 설정 서비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수정 보안,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데이터를 연결시키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 행정으로 연결되도록 개선의 근거를 활용하여 수정 보완하면 됩니다. 네, 이 데이터에서는 저는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점을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로 잡았으며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키워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콜라보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그건 바로 고용, 매출, 특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초기 창업 패키지 내에서 여러분들이 달성을 해야 다음 단계인 성장형 지원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눈먼 돈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가 공적 자금을 드리는 부분, 공익적인 목적과 체계적인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성장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해당 시기에 맞게 경쟁률이나 여러분들이 노력한 성과와 그 비전에 맞춰서 그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과 같은 수업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제공해주는 이런 공적 사업은 여러분들이 더 활용하고 기회비용을 세이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질문은 바로 그런 점,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핵심 동력과 비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 데이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있는가? 자, 공공 데이터란 뭐냐면 정부에서 시민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과 전문 행정력을 투입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민원이라든가 혹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정보를 정부로부터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공공 데이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나 정부로부터 요청하고 그걸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공공 데이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3년 연속 공공 데이터 개방과 비즈니스 활용도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 데이터는 지속 가능하고요. 그리고 집단지성 데이터를 통해서 융복합 기술을 통해서 대중적인 시각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저의 방법론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의 이해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행정안전부가 주도가 되는 공공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모든 부처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번 data.go.kr을 들어가시면 누구나 쉽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루었던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공공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확장자, 뭐 HWP나 혹은 PPT, PDF 원하는 확장자로 만들어서 보다 서비스에 연결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데이터 기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벤처기업을 추구하는 방향만 지원했다면 요즘에는 사회적 경제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만 3년 미만 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의 미션을 다시 한번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견은 매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매출을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사실은 서비스가 완성이 되고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서비스가 완성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서를 끊거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상금, 기타 등등의 금액을 우리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매출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초기 기업들한테 그런 특허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IP 나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센터를 통해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특허를 실용 전문가를 통해서 출원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 창출입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여러분들의 고용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 진출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매출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전 세계 다양한 대륙들을 실제로 방문해보고 이와 같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로 전 세계 일주까지는 어렵지만 다른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봤는데 굉장히 가점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 사업에 도전했을 시 당신의 서비스를 지금까지 고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초기 창업 패키지 이후에 성장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의 고도화와 해외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AI라든가 고부가 가치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취미 모든 것들을 기술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서비스로 같이 연계해서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초기 창업 패키지 위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첫 번째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초기 창업 패키지란 사업이 만 3년 미만의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주는 점. 두 번째는 그 사업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IP 디딤돌이나 IP 나래사례를 통해서 특허 출원과 그리고 멋진 2-3명 이상의 팀빌딩이라는 것은 CEO, CFO, CTO 같은 경영 혹은 개발, 그 다음에 재무관리를 해줄 수 있는 2-3명 이상의 팀원이 구성되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사업에 고도화시킬 수 있는 작은 프로토타입입니다. 만질 수도 있어야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구현돼 시각화돼서 보여질 수 있는 서비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지속 가능한 4차 산업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창직 생태계로 가기 위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1부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때 뵙겠습니다.